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자, 서동민 변호사, 지금 여당과 헌재 충돌, 이건 뭐 이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상황인데 지금 충돌이 갈수록 오늘 이제 헌재가 이거 반박을 강하게 하면서 이게 충돌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보안이 이게 쉽게 끝나지 않고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의 탄핵 심판, 이거 어떤 영향을 혹시 줄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든 혹은 불리하게든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을 봤을 때 결국에는 당시의 계엄 선포 등의 행위가 헌법 그리고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이걸 따지는 거고, 그렇다면 사실 그 위반 여부는 해당 사유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치적인 평가의 문제라기보다는 법률을 해석하고 여기에 적용시키는 정도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나아가서 파면에 있어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입장차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의 그런 자료들 그리고 앞으로 다수의 또 증인들이 신문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자료가 풍부한 사건에서 결국에는 헌법재판관들의 개인적인 그런 성향에 따라서 혹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 따라서 결론이 바뀔 거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따라서 지금 상황이 결국 결론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실 의원, 지금 여당에서는 특히 이제 문영배 소장 대행, 그다음에 이미선, 정계선 두 재판관 3명을 특히 문제 삼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도 문제다. 연일 그 얘기를 꺼내놓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은 여러 가지 글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 글을 누가 분석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당에서 보기에는 약간 좌성향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미선 재판관 동생 같은 경우는 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객관적으로도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관련 그런 운동에 동참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심리는 우리나라 재판체계가 3심체계와 달리 단심체계입니다. 그렇죠. 단심체계는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서 굉장한 불복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정말 무질서한 상황이 초래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심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것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지만 지금은 또 헌법재판소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상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라는 선출된 권력을 과연 그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권위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기도 합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도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을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그 국민의 선거 경쟁의 투표 결과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9명이 심판할 수 있나, 어떤 권위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고, 그리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 소출하면 상원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는 선출된 권력이 심판하는 것이 맞죠. 그만큼 권위와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권위와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심제의 위험, 단심제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재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편향성이 계속 논란이 된다면
기피 신청을 해야 되고 재판부 스스로 기피를 해야 된다. 내가 이거 못한다 이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역사의 길이 남을 아마 재판인데 이것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말 기피 신청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주 후장께서는 지금 민주당은 또 여당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서영주 후장께서는 보시기에 여당이 왜 헌법재판관 몇몇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고 판단하세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한번 내란 혐의를 받은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그냥 이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사법, 입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민주질서를 존중하고 예.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국가의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이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죠. 그러니까 최근에 내란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한 일은 왜 내란이라고 하냐면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군과 경찰의 무력을 통해서 입법부의 권능을 해하면 이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권영세, 권선동 여권의 이 정치인들이 예. 자꾸 헌법재판관의 정치적인 성향과 이런 이념적 성향을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물리력은 아니지만 정치 권력을 통해서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거의 내란의 습성적 어떤 내성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것인데 오늘 헌재가 굉장히 품격 있게 불쾌함을 드러낸 거예요. 한핵 심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입법부로서의 그 권한을 넘어섰다. 예.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요. 권선동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자체가 나중에 위원장당으로서 또 심판을 헌재에서 받게 됩니다. 이게 뭐 집권 중의하건 재집권 되는 예. 새로운 정부에서든 간에 이건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사법체제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저런 식으로 1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의 어떤 권능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 그러면은 서부지법에 백색태를 했던 폭도들과 무슨 차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쯤에서 멈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여당에서는 계속 뭐 설 연휴 기간에도 이런 주장을 했는데 오늘도 나왔고 헌재가 이거에서 강하게 또 반박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있었습니다.